자, 오늘 배울 차례는 이제 구분구조법, 정적분에서 구분구조법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기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기도 해, 이 부분을. 왜냐면 극한의 개념하고 옛날에 배웠던 무한급수의 개념도 막 들어가고 시그마 용법 다시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로 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얘가 이제 입체 도형이나 이런 걸로 응용이 됐을 때는 또 까다로워요,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구분구조법으로 증명하여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구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분구조법의 뜻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가 이제 구분구조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참 대단하다, 적분이라는 걸 쓰는 게 얼마나 계산법이 쉬운 건가, 이것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제일 쉬운 y는 x가 아니라 x제곱부터 할게요. 왜냐면 y는 x는 굳이 적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이런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0에서 1까지의 둘러싸인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 이거를 적분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직선은 적분을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어. 물론 적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얘도 1이라 할게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넓이를 구하려고 해. 이런 넓이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원주율은 안 배웠지만 원주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을 이렇게 쪼개죠. 원을 쪼갠 다음에 얘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를 아주 잘게 쪼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보다도 이렇게 생겼겠죠? 더 잘게 쪼개면 거의 직사각형에 근접하면서 막 이렇게 되겠죠. 점점. 그럼 무슨 소리야? 결과적으로는 이 직사각형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이런 오차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되더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반지름이 여기에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야? 여기입니까? 아니죠. 원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L이겠지. 왜? 이쪽 붙였고 이쪽 붙였으니까. 맞죠? 이해돼? 이렇게 생각을 해오는 방법이 구분구조적법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확대시켜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뭐 1이 아니라 2, 3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1일 거야. y는 x제곱은. 그러니까 제일 설명하기 편해서 이걸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요 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한 몇 등분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나눴다고 쳐요. 이게 나눴으면 몇 등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등분으로 똑같이 나눴다고 쳐. 그럼 이거 하나가 당 6분의 1이겠죠. 그치?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하고는 얼만큼의 오차가 생겨?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맞습니까?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데, 얘를 갖다가 더 잘게 쪼갠다면 이렇게 있고, 더 잘게 쪼갰어. 이만큼을 쪼갰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오차가 아까 이 남아있는 뾰족뾰족 더 튀어나온 이 부분하고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치? 그럼 만약에 이 나누는 놈을 진짜 리미트, 무한대로 나눠버렸다. 그럼 이 오차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오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뭐와 같다? 이 곡선과 이루는 이 넓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맨날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0이고 얘가 1인데 여기를 n등분했어. 처음부터 무한대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n으로 이루어진 n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y는 x제곱. 그럼 여기 n등분하면 이 한 칸의 눈금은 n분의 1이야. 맞죠? n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가로의 길이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맞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밑변의 1은 똑같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 되죠. 맞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것은 n분의 1 곱하기, 자, 맨 마지막 거 여기일 거야. 여기는 n분의 1일 것이고, 맞죠? 여기는 물론 1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 써도 되지만 n번째면 n분의 n이겠죠. n분의 n이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n분의 n의 제곱이다. 이게 써도 되죠. 근데 n하고 얘를 좀 구분합시다. n은 계속 고정적인 수죠. 여기서. 그리고 1, 2, 3, 4 변하는 수를 똑같이 n으로 써도 되지만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으면 변하는 놈은 k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놓고 아까처럼 시그마를 쓰기 전에는 이게 n분의 n인 거고요. 시그마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놓고 요거에다가 뭘 씌우면 되는 거야? n을 무수히 많이 쪼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사각형들의 넓이 합인데 그게 무한대로 쪼개지니까 거의 이 곡선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그마로 표현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맞죠? 그리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맞습니까? 맞지?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 또는 여기다 무한대 씌워도 되고요. 그치?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k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n3승분의 k제곱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 일부러 2를 n분의 n은 변수이 아니야. 여기서 아니죠? k가 변수죠? 그럼 n3승 앞으로 나와야 되죠? n3승분의 1 끄집어내고 k제곱 시그마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다가 리미트 이거잖아. 그럼 얼마야? 3승 3승이고 최고차항이 개수비 하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맞지?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런 거 하나의 넓이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을 정적분이라는 것을 배우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인테그럴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 범위 그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함수 x의 제곱을 이렇게 적고 dx 이러면 바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끝나냐? 자, 얘를 적분해. 얼마야? 3분의 1 x의 세제곱이죠? 맞죠? 플러스 c 사실은 부정적분으로 보면 이거죠. 요거에다가 자 0, 1을 넣는데 이것은 얘를 집어넣은 값에서 얘를 집어넣은 값을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1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c잖아.
빼기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0 플러스 C잖아. 맞지? 그럼 C는 항상 어차피 없어져서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를 이제 적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죠? C는 어차피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C를 이제 정적분에서는 적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나왔어요? 계산한 값이 똑같이 그냥 3분의 1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적분을 만든 이런 계산방법을 만든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쵸?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와 같다?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0에서 1까지였죠. 그러니까 이 범위 0에서 1까지 뭐 fx, dx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가요 2k일 수도 있잖아요. 3k일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가 3이었으면 3을 n등분한 거니까 3, 이거 뭐야 n분의 3 맞죠? 3을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3의 2배인 n분의 6 여기에 좌표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셈이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야. 바꾸는 방법을. 이가 0, 1일 때 이 0, 1을 또 0, 3으로 바꿀 때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100%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무조건. 그게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100% 내냐?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적분이 나오는 이 과정과 적분과의 관계를 알고 있니를 묻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너희들 실제로 문과는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과에 해당되는 상경대나 아니면 경상대나 아니면 뭐 인문대나 이런 데 가면은 적분 배울 일이 없죠. 사실은 없어요. 너희가 공대로 가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공대나 이과대로 가는 게 아니고 문과대나 상경대 이런 데 가는데 적분을 배울 일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고3 때까지 이거를 하고 그냥 까먹어도 앞으로 평생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들은 다 이과 애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와 전혀 다르게 이과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공대를 들어갔다. 처음에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 미적분학이야. 미적분학. 미분적분학. 처음부터.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 공업수학 1, 공업수학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미적분 1에서 벌써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삼각함수를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배우는데 삼각함수의 어떤 저거에 대해서 적분, 미분, 적분에 대해서 그것의 역함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배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식이 엄청 많겠죠. 그런 것들을 다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을 또 배우면서 역학 혹시 선배들 중에서 역학이라고 하면 뭐 정역학, 유치역학 이런 것들 배우는데 유치역학이란 어떤 거냐면 선생님도 그쪽 관련된 그 공대 쪽이 아니어서 역학은 선생님은 안 배웠어요. 근데 뭐 토목공학과나 토목공학과나 이런 데서는 이제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서는 배우는데 그게 유체가 뭐야? 물 같은 거죠, 물. 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딱 규정화된 사각형 모양이야? 아니잖아요. 흘러다니는 이런 거죠. 이러한 놈의 어떤 부피라든가 어떤 성질이라든가 움직임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이런 거 왜 계산하냐? 자, 너희들 핸드폰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까? 핸드폰의 진동이 어떤 원리에서 진동하는지 아니? 모르지? 핸드폰의 진동은 그 핸드폰이 그냥 지 혼자 막 울릴 리가 없잖아. 그 안에 아주 작은 액체가 들어있대. 그 액체가 전파를 주면 막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로 인해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학도들이 다 개발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과 애들이 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미분적분은 대학교 내내 4년 내내 달고 살 건데 이과생들은 전부 다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지 교수님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100%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푸는 것을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구분구적법의 계산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의문점을 하나 가질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나누는 부분을 이게 n등분 됐다면 이렇게로 쪼갤 수도 있지만요. 그치?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안쪽으로 쪼갤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쵸? 안쪽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것의 넓이 또 이거와 같다 라는 얘기거든. 이해됩니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시그마 K가 뭐부터 0부터 n까지 겼죠. 그러니까 얘로 해보면 시그마가 식은 다 똑같은데 시그마가 뭐부터 나오냐면 K가 얼마부터? 1부터 나와요. 1부터 n 얼마까지? n-를 맞아? n 플러스 1 아니겠어? 잠깐 1부터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이 여기까지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쵸? n-1까지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 그러니까 앞부분이. 오케이? 맞잖아. 여기가 그 1을 n-1까지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끝나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n-가 끝나. 이 차이점만 있는데 얘 둘 다 리미트 씌워보면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리미트를 씌우기 전까지는 차이가 있죠. 자, 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지만 혹시 수열하고 극한에서 샌드위치 법칙 기억납니까? 샌드위치 법칙. 자, 봐봐. 지금 이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S1이라 할게요. 이 사각형들의 넓이 합. 리미트 아직 안 씌웠다. 요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S2라고 할게. 이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S2라고 할게.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가운데 있어야지. 사이에 껴있죠. 이렇게 있잖아. 맞습니까? 맞잖아. S2가 요거 튀어나온 놈. 튀어나온 놈은 넓이가 더 크잖아. 안쪽으로 들어간 놈은 넓이가 더 작잖아. 실제로 넓이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극한을 씌우면 똑같아지죠. 그럼 얘도 이거다. 요 개념에서 나와요. 이것도. 알겠죠?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거 튀어나왔고 얘는 들어가 있는데 둘 차이가 꽤 날 건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 알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분구적법의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왔으면 주어진 도형을 n등분하여 기본도형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기본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 위에서 구한 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여기서 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이 극한값을 구할 때는 예전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것이고 넓이 합을 구할 때는 시그마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그렇지? 분명히. 자, 그러면서 이제 fx의 넓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b-a.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여기를 뺀 거 b-a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거를 n으로 나눈 거.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하나의 값. 그치? 요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쓰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왜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된다. 됐죠?
아까 전에 맞아. 1부터였다. 여기가 0이고. 맞아. 그게 맞아. 그치? 그치? 아까 잘못 설명했어. 맞지? 아까 1부터 n까지였고, 0부터 n-1. 그치?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뭐의 길이라고 했어요? 델타 x가? 이거가.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xk, 그러니까 x0가 있을 때의 높이. 이게 높이잖아. x0를 이 함수에다 넣으면 그때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다 각각. 그쵸? x1 집어넣으면 값이 여기 높이. x2 집어넣으면 여기가 높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런 부분들. 자, 문제 1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분구 적법으로 구하려고 한다. 구간 A에서 B를 n등분하여 각 점의 x좌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먼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각형 하나의 넓이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a를 n등분한 게 이 한 변의 길이겠죠. 가로게. 그러니까 n분의 b-a.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을 k가 1이면 1부터 집어넣을게. 그러면 fx1이 여기야. 요 길이에서 gx1 여기잖아. 를 빼면 요게 길이라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요거고요. 가로의 길이가 요거고. 그 다음에 요런 놈들을 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다 더한 거. 2번이 사실 여기서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면 1번은 뭘 의미하는 거죠? 1번. 1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번이 의미하는 것은 요거. 세로의 길이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3번이 얘기하는 것은 자, n분의 1이라고 했죠? n분의 1. n분의 1은 사실은 어디에서 0에서 지금 여기서는 a에서 b까지인데 그게 아니라 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0에서부터 1까지의 나눈 것들의 합. 그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4번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 이게 뭔지 모르겠지. 4번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기는 0에서부터 1까지겠어. 4번은 너희들이 나중에 다 보일 거야. A에서부터 1까지의 여기 합이. 4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얘도 사실 딱 여기들의 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여기가 x1이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기엔 힘들지만 여기서부터 만약에 차례대로 x1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있었다라고 한다면 맞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게 얘네들의 합. 그러니까 얘네들의 여기서부터 1까지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b까지였잖아. b가 아니라 1까지. 얘는 1까지 그런 의미예요. 뭐 5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야 되는데 니네들이 살짝 봐도 이게 눈에 지금은 잘 안 들어올 거야.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면 금방 들어옵니다. 5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5번은 아까 이게 그거잖아. 거기까지의 넓이의 합에다가 A에서 1까지의 넓이의 합에다가 가로의 길이를 곱한 건데 뭐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하나씩 넣어본 거지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자, 이 얘기가 이미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예요. 906.2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안쪽으로 가나. 자, 안쪽으로 갔으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붙어요? 시그마가 얘는 0부터 n-1까지로 붙고 해서 3분의 1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바깥쪽으로 해도 아까 구했죠, 이거. 1부터부터 n까지. 응? 0부터. 안쪽이 0부터 했잖아, 아까. 여기.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바깥쪽이 1부터 n까지.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자, 얘가 1부터 1, 2, 3에서 n까지 가잖아. 뭐 그걸 바뀌는 놈을 k라고 넣으면 얘가 k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1부터 k까지 있잖아. 그리고 얘는 0부터 n-까지이고요. 그러면 그 나오는 값이 3분의 1로 어차피 극한을 구하면 동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서로 달라. 여기 리미트를 씌우기 전까지는 당연히 얘가 어디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맞죠? n이 양수라고 했을 때는 얘가 더 커요, 당연히. 봐봐, 당연히 그렇잖아.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야. 그런데 리미트를 씌우면서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거는 뭐에 의해서? 요 뭡니까?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같아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운데에 끼어있는 곡선의 넓이도 같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알 뜻이.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만 한번 해보세요. 12번. 잠깐만. 이게 배가 아프지. 자, 12번은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렇죠? 리미트를 씌웠으면 셋이 모두 같은 게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요. 근데 여기 dx 할 때 d가 뭐예요? 뭐예요? 어느 거? C에서 정분할 아, 아까 전 시간에 얘기 안 했나? 우리가 dx는 x를 분이 뭐야? 나누다. 그러면 d가 뭐겠어요? 디바이스겠죠. 그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x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이건 적분하여라고. 적분은 그 나눈 것을 시그마. 이게 뭐였어요? 인테그럴이. 쌓는다. 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을 x에 대해서 나눈 것을 맞죠? x를 나눈 거잖아 이게. 쌓는다. 다 더한다. 인테그럴. 그러면 만약에 dt 그러면 이거는 t를 나눈 것을 더한다. 이해되죠? 그런 뜻이야. 왜냐면 미분에서 이미 dx가 나오잖아. 그렇죠?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그러면 d dx. 그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정적분의 정의. 자, 정적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fx가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일 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죠. 정적분이라는 것은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fx dx x에 대한 것을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한 것을 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를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FB에서 FA를 빼면 된다. 그렇죠? 이게 정적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얘의 의미는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xk. 자, 이게 뭐야? 세로의 길이야. 세로의 길이. 맞죠? 그 함수의 세로의 길이고 델타 x가 가로의 길이죠. 맞죠? 가로의 길이. 그리고 델타 x의 의미는 거기서 거기까지 뺀 거에서 n등분한 거. 그치? n등분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xk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k의 델타 x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뒤에 가서 나중에 하도록
왜 a의 플러스 k의 델타 x가 되냐면, 자, 우리가 0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이 a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a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k가 1일 때가 델타 x, 이 한 칸 더 간, 여기에서의 함수값이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함수값,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k가 2면 a에서부터 두 칸 간 여기에 함수값, 그러니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이 중요한 거야.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정적분의 특징이 있는데, 정적분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 자, 먼저 부정적분은 함수이지만 정적분은 값이다. 실수값이다. 아주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fx, x로 이루어진 식을 적분하면 x로 이루어진 식이 되죠. x로 이루어진 식이 되죠. 얘는 x로 이루어진 식에다가 숫자 a, b를 집어넣기 때문에 값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식이지만 얘는 값이란 얘기야. 맞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번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테그럴 fx dx 하고 인테그럴 ft dt 같냐 낫냐? 다르다. 달라. 인테그럴 fx dx a에서 b까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t dt 어때? 같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차이점. 두 번째 하나 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하나 더. 인테그럴 fx dx를, 자, d dx, 즉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 맞아요? 누가 또 플러스 c 하려고 c 아니야, 없어, 그치?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인테그럴 fx dx a에서 b까지, 얘를 미분했어. 얼마야? 어, 0. 그치? 0이라고. 값이니까. 맞습니까? 자,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냐면 fx는, 아니면 인테그럴 fx는 뭐 4x의 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놈 과감하게 양변 미분해버리면 fx는 얼마? 미분했으니까 8x 줘. 그냥 이 상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이제 이 의미들이야. 이게 다 그런 거구나, 이런 의미들이라고. 자, 2번 정적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은 아래 끝, 위 끝 a로 b로만 결정이 되므로 적분 변수와는 관계없다. 즉 아까 얘기했죠? 이거 그치? bx근 dy근 dt근 du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도 a, b 정적분이 되면 다 똑같은 값이다. 그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 자, fx, gx가 이미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고에서 연속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a에서 a라고 하면은 넓이가 없겠죠? 그죠? 구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0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a에서 b까지 fx면 위아래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f의 얘는 b 마이너스 f의 a잖아. 그치? 뭐 요놈을 해보면
f의 a 마이너스 f의 b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더해주면 얘가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 k 같은 이런 변수가 곱해져 있는 놈은 끄집어 나올 수 있다. 뭐의 성질입니까? 시그마 용법의 성질이죠. 합차는 따로따로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용법의 성질이란 말이야. 아까 전에 인테그럴 보면은 뭐와 뭐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까? 리미트 시그마. 이 둘을 합천 내용이 인테그럴. 그쵸? 요 둘의 합친 성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차는 따로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C가 이렇게 있다면 A에서 B까지를 A에서 C까지 가고 C에서 B 써도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거 물어본다. 선생님 C가 사이에 없으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데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A에서 B까지 fx dx는 선생님 인테그럴 A에서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fx dx 이게 써도 돼? 안 돼?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C가 A, B 사이에 없는데 돼? 안 될까? 된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 돼요. C는 꼭 사이에 안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해보면 자 얘 해보면 F 뭐야? C 마이너스 FA죠. 플러스 얘는 FB 마이너스 FC지. FC가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리고 FB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FB 마이너스 FA죠. 그러니까 C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A, B 사이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야 얘들아 너무 이해를 편하게 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A, B 사이에 C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나 A에서 C까지 넓이하고 C에서 B까지 넓이하고 더한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러면 설명하기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C가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되는 걸로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C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6번 이 공식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더 가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공식뿐만 아니라 여러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말고도 6분의 뿐만 아니라 12분의, 30분의 이렇게 다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는 건 되게 쉬워. 왜냐면 두 실근이 정적분의 범위로 나온다면 그쵸? 2차 방정식이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두 실근이 뭘로? 범위로 나온다면 자, 제곱이니까 2차잖아. 그러니까 3차가 된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고요. 마이너스 6분의 a가 된다. 적분의 값은. 자, 이유는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부르기죠. 그치? 그리고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분의 값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여기. 맞습니까? 아래에 있으면 적분의 값은 음수죠. 그렇죠? 위에 있으면 적분의 값은 양수고요. 그러니까 적분의 값은 음수도 양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넓이가 적분이 아니야. 넓이는 적분한 값에 절대값을 씌워야 넓이가 되죠. 적분값에 절대값을 씌워야 넓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부가 얘가 양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그래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성질들이 이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어디까지 나갈까? 나가기는 검수기 함수에다가 우리 몇 시 끝나야 했지? 그래, 알았어. 우함수 기함수까지만 나갈게. 우함수 기함수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뭐를 한번 풀어볼까? 가우스 한번 풀어볼까?
16번?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쉬워요. 쉬워. 16번 한번 볼게. 자, 0에서 2까지 범위에서 가우스가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는 않죠. 그치? 우리는 가우스의 값이 똑같이 나오도록 하는 범위를 설정을 해야죠. 0에서 1까지 가고, 그쵸? 0에서 1까지 하고, 가우스 x, x-1, x-2 플러스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dx는 뺄게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0에서 1까지면 이 함수가 얘가 얼마가 됩니까? 0에서 1까지니까 0이죠. 그치? 가우스 x의 값은 0일 거 아니야.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가. 그치? 응?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 이 함수를. 그치? 근데 이 함수가 가우스의 값은 0에서 1까지, x가 0에서 1까지에서는 가우스라는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에서 1까지의 가우스 x의 값이 0이잖아. 그치? 0이니까 얘가 뭐가 되든 간에 얘 자체가 그냥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0 곱하기 x-1, x-2가 돼버린 거지. 응? 1은 안 집어넣죠. 왜? 1 상태만으로는 넓이라는 것은 점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 선생님 1일 때는요. 1일 때 만일 때는 딱 1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해봐야 어차피 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가 점인데 여기서 이 구간까지 넓이가 있냐?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1에서 2까지가 이제 얘가 뭐 되는 건가?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x-1, x-2 이거 구하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게 아까 두 군이 1인데 이거 똑같네. 맞죠?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분의 a 그 다음에 2-1에 2차니까 3차. 공식으로 계산하자면 이렇고 공식으로 계산 안 하고 얘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분의 1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우스가 있으면 그 정수의 범위가 변하는 대로 선생님 얘가 만약에 3까지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2에서 3까지 가우스 x, x-1, x-2 이렇게 되고 2에서 3이니까 얘가 2로만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면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를 더 볼까? 18번. 자, 연속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gx는 a-fx. 그 말은 fx와 gx를 더한 것이 a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dx는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gx와 같다. 그랬을 때 1에서 3까지 gx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인테그럴 1에서 3까지 gx가 a-fx니까 a-fx인데 fx에 대해서 정의된 것은 1에서 2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게. 1에서 2까지 gx 플러스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gx 이렇게 써도 됩니까? 1에서 3까지니까
그 다음에 요놈은 다시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g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a-fx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리고 얘가 2에서 3까지 gx가 뭐가 같다고 했어요? 1에서 2까지 fx가 같다고 했죠? 됐죠? 했더니 이제 들어가면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a 맞죠? 1에서 2까지 a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플러스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이건 뭐야?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1에서 2까지 a가 뭐야? 요거 1에서 2까지 a 얘 a를 적분하면 얼마야? a는 상수잖아. 그쵸? a 그냥 x죠? 에 이거죠? 얼마? 2a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a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다 풀어놓고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4번 얘기를 할 건데 개념 4번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우함수가 뭐고 기함수가 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기함수를 적분한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 인테그럴 여기의 값과 여기가 서로 부호만 다르다면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 분명히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하고 같은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a고 얘가 a면 fx dx가 이 fx가 무슨 함수면 우함수이면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들이죠. 2차, 4차, 6차, 8차 이런 것들 우함수이면 이런 거란 말이야. 모양이 얘처럼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생겼죠.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는 정적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기가 0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 0이 되면 이쪽 넣고 여기는 0 집어넣으면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엄청 계산하는 게 이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사실 나중에는 되게 짜증납니다. 숫자 집어넣어서 만약에 얘가 5차 6차 되는데 3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건데 만약에 7, 2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얼마나 계산하기 짜증나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7인데 이 7 집어넣어서 계산 것도 짜증인데 2까지 집어넣어서 빼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굉장히 쉽거든. 그나마. 그쵸? 그나마 얘 하나만 계산해줘도 된다는 위안감.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이렇게 보면 되죠. 0에서 a까지 몇 배? 2배. 그죠?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으니까. 그죠? 적분값이 2배가 될 것이다. 우함수는 이런 얘기고요. 기함수는 너무 쉬워버린 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플러스였겠죠. 그럼 뭐야?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3x의 7승 플러스 2x의 4승 플러스 3x 플러스 5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합은 따로따로 다 갈 수 있잖아. 합은 따로따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얘 생각할 필요 없죠. 기함수니까. 얘도 생각할 필요 없죠. 기함수니까. 얘하고 선생님 얘는 뭐예요? x의 0승이니까 짝수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함수죠. 얘네 둘만 가지고 보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2x의 4승 플러스 5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한 가지 더. 자, 우함수, 기함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수차 함수, 그 다음에 호수차 함수. 누가 이거 한자로 너네가 물어봤나? 너네 수업 시간에? 우가 왜, 기가 왜. 그때 우가 그 중국말로
짝수라는 뜻을 갖고 있었었죠 그때. 그치? 짝수. 기는 기하다. 기하다. 그다음에 홀수의 이런 뜻을 갖고 있었지 한자로. 자,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 근데 이제 우함수가 꼭 짝수차 함수뿐만 아니라 너희가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도 배웠잖아요. 그치? 지수함수 중에서 특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물론 너희들 보고 이걸 적분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얘기해 주는 거야. 요런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이게 뭐야 저기 지수함수 아니야. 지수함수인데 얘는 요거하고 역수의 관계죠. 그러니까 a의 x승 플러스 a의 x승분의 1을 2로 나눈 이런 형태는 이거는 잠깐 왜 이걸 여기다 적어놨어? 이게 우함수입니다. 이거 이거를 적분하라 그러면은 이깎게 되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따져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생각을 해봐. 이거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 예전에 근각에서 한 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둘의 합이 최소값은 둘이 더하면 역수관계니까 2배의 루트 둘의 곱이면 1이니까 2되죠? 2에 2로 나누니까 최소값이 1이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우함수라고. 그러면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승 있고요 얘가 빼기로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저 가야 돼요. 그래. 이거는 기함수야. 이것만 적어놓고 이제 우함수 기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런 함수의 그래프들은 이렇게 된다. 그 우함수 기함수까지 그 문제들 한번 좀 풀어봐. 이 정도 개념은 이미 다 얘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